색이 잘 보여? 검은색이 잘 보여? 까만색. 검은색이 잘 보여? 검은색으로 할게요. 눈이 아파. 눈이 아파? 알았어. 그럼 검은색으로 할게요. 자, 눈이 아프시대요. 자, 그러면 일단 바로 볼게. 일단 1번은 내가 어제 재훈이 한 명 왔거든. 재훈이 1대 가비했는데 그래서 오늘도 재훈이가 보던데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되지만 어제도 설명을 했지만요. 크라우드 펀딩이 일단 기본적으로 특징이 두 개라고 보는데 첫째는 뭐야? 융합이야. 융합이 돼 있는데 그게 뭐가 융합됐다? SNS나 벤처 캐피탈, 기존의 방식, 그죠? 그래서 이 벤처 캐피탈이라는 게 이게 기존의 투자 방식이잖아. 그죠? 근데 거기에서 융합됐으면 당연히 어떻게 새로운 특징이 생기겠지. 그 두 번째가 민주화죠. 민주화라는 특징은 뭐 때문에 생긴 거야? 이 SNS 때문에 생긴 거잖아. 그치? 왜냐면 다수의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SNS가 그게 섞였다는 건 결국 크라우드 펀딩이 융합돼서 민주화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융합됐기 때문에 민주화가 됐고 결국 민주화가 돼서 대다수의 사람이 투자할 수 있게 됐다. 근데 투자를 하는데 대다수의 사람이 뭐 당연히 돈이 많겠어? 그런 게 아니라 막 5만원, 10만원 이런 걸로도 투자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그걸 우리 민주화라고 한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를 꼭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섞였기 때문에 새로운 특징이 나왔는데 그게 바로 민주화다. 그래서 내가 민주화 매번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죠. 1번 같은 문제는 너네 귀찮게 하는 시간 날리게 하는 문제야. 왜냐면 내가 지난번에 너네 알려줬잖아. 맨 앞에다 동사 풀어놓고 찾아 쓴 건 맨 뒤일 거라고. 그죠? 그래서 1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어디 있었어요? 콜래보레이티브였잖아 원래. 근데 여기 보면은 콜렉티브 위즈덤이라 해서 이거 찾아서 쓰셨으면 됐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출제가 가능합니다. 알겠죠? 10점? 일단은 답지 드릴 건데 일단은 어차피 또 새로 줄 거니까 나중에 풀어봐. 알겠지? 그래서 지금은 답 맞고 틀린 거는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서 내가 이렇게 한 거고. 그리고 이제 크라우드 펀딩 문제 같은 경우는 어휘 문제도 출제가 제법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번에 하인격은 내가 뭐라고 했어? 방해하다죠. 방해하다가 아니라 empower, 가능하게 하다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단어도 내가 유의어 다 잡아줬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어휘 문제는요, 제가 일부러 너네 유의어, 단위어 해준 데에서 없는 걸로 웬만하면 만들었어. 그렇게 해서 좀 더 다양하게 경험시켜주려고 일부러 그런 거니까 다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단어는 외워주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크라우드 펀딩에서 또 자주 출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크라우드 펀딩이 그러면 왜 민주화의 특징을 띠는가라는 거를 설명해봐라라고 했을 때 밑에를 이런 식으로 다르게 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사실 만들어 봤는데 이건 그거야. 외우고 들어온 애들은 다 죽어라라는 문제를 한번 경험해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여기 allows ordinary people to participate in various investment activities 뭐 여기까지 쓰셔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찾아서 쓰는 것 이런 것들에 익숙해지면 된다. 그래서 결국 민주화라는 건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투자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줬다라는 특징을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라우드 펀딩은 되게 많이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내가 이제 한번 어렵게 내본다라는 생각을 갖고 한번 내봤는데 왜냐면 이거 니네 동태고 지난 기말고사 때 출제됐던 유형 내가 그대로 따라한 거야. 그러니까 그 단어가 다르게 돼 있을 거야. 그러니까 요것도 마찬가지로 퓨전이라 돼 있잖아. 그럼 이 퓨전을 동사화 시켜서 요거를 수동태로 할 수 있는가? 이렇게요. 이렇게 하실 수 있으면 되고 이거는 방금 현영이가 우회로를 찾아가지고 콜라보레이티브를 해서 콜라보레이티브로 분사구 수식 이렇게 해놨거든.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겠죠. 아마 이거를 한정지으면 문장으로 완성하시고 뭐 이런 조건이 달릴 거예요. 그래서 너네가 익숙해져야 되는 건 4번은 좀 중요해. 4번은 동태구에서 자주 나오는 스타일이니까 이건 뭐냐면 지문에서 힌트를 잡아서 그거를 주변 문맥에 맞춰서 어법상으로 적절하게 변형시켜야 된다는 거. 그래서 2번이 제일 어려웠었을 거고요. 1번은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야. 이런 문제들이 이제 출제가 될 건데 그래서 벤처 캐피탈리즘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컨벤셔널, 전통적인 방법이라 했죠. 그래서 벤처 캐피털에 대해서 기본적인 설명이 없었단 말이야. 그래서 너네가 그거를 지문에서 찾아서 추론해야 되니까 이거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거예요. 그래서 4번 같은 경우는 전 개인적으로
이거 출제되면 좀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지 않을까. 그래서 총점이 4문제니까 2점씩 해서 8점짜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푸시면 되고요. 그래서 역규는 시간 뭐라고 했어? 그러니까 소수, 극소수에게 자본을 제한한다라고 하면 되죠. 동사자리니까. 조동사가 있으니까 동사자리일 거 아니야. 그래서 아까 그러면은 현영이가 이렇게 우회한 거를 막기 위해서 여기다 조동사 하나 넣었을 걸, 넣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지? 그러면은 diffuse라고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런 식으로 아마 한정 지어줄 거야. 그리고 investment method를 어떻게 했다라고 알려줬다. 민주화라고 알려줘요. 이거는 democratization이나 conventional을 그대로 쓰고 두 개는 변형을 하셔야 된다. 정도는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번은 한 번 더 풀어보고 꼭 시험장 가세요. 아시겠죠?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출제가 입력하고요. 이런 식으로 출제되는 건 제가 봤을 때 크라우드 펀딩이랑 그 다음에 저기 애티튜드 4가지 요소, 그 다음에 11번 artificial tendency 여기 3문제가 유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번에 인테그리티는 인테그리티가 근데 있어? 찾았어가 있죠? 뭔가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난 없는 걸로 알고 없지 않아? 없어. 내가 찾아봤어. 왜 겹치면 못 내거든 시험들. 그래서 아니면 그걸 지워야 되거든. 그래서 요거는 이너그레이트는 없어요. 그래서 그건 틀린 겁니다. 찾았으라고 했으니까 발문 잘 봐. 자 그리고 태도는 제가 봤을 때 요거 내가 너네한테 안 알려줬는데 문제 풀면서 딱 느꼈는데 5번 선지가 야리꾸리 하죠. 요거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라고 얘기를 해줬잖아. 우리가 세상에서 잔인한 세상을 만남에도 불구하고 긍정적 태도를 꼭 가져야 돼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5번 어버이드 피하다가 아니라 페이스 직면하다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영제 5번 선지 꼭 조심하세요. 아시겠죠? 나머지는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엑셀이 무슨 뜻? 우스꽝스러운 터무니없는 뜻. 이거 나이브랑 스티피드 내가 대체한 거야. 아마 나머지 단어는 다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어휘 문제가 가장 유력해 보여요. 그리고 이거 6번 좀 오래 걸릴 거라 틀린 친구들 있죠? 6번은 attitude가 어디 들어가냐라고 했는데 요거는 이시 가리키기 attitude거든. 알겠죠? 명확하기 때문에 꼭 4번에 들어가야 되고요. 이거 막상 풀라고 하니까 어디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지. 이런 문제가 내신에서 자주 나오죠. 그래서 요거 4번이라는 걸 꼭 깨울게. 왜냐면 4번 뒤에서 이시 받쳐준 게 attitude거든. 그래서 요거 무조건 4번이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요거 7번 좀 까다로웠죠. 이거 원래는 it is a personal determination이었나? 그거였어. 근데 내가 어떻게 했어요? 살짝 와서 부사로 바꿨죠. 그럼 뒤에는 그거를 받치면 형용사가 나와야 될 거냐? 그래서 그게 어딨냐면 여기 있어요. determine. 그래서 너네 이거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이거 지문 내용 좀 잡아보자. 일단은 여기서 제일 우리가 중요한 게 긍정적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는 게 이 지문의 핵심이었어. 긍정적 태도는 어떻게 해주니까? 남에게 휩쓸리지 않아. 휩쓸리지 않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능하죠. 근데 이 긍정적 태도는 결국 누가 결정하는 거니까? 내가 결정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결국 너가 차분한 태도를 유지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거는 너가 스스로 결정하는 거야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게 이 지문의 핵심이거든. 그래서 여기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알겠지? 그래서 이거 원래 it is a personal determination이었어. 그 부분 꼭 중요하게 보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가 출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긍정적 태도를 가져라. 왜냐면 그거 너에 따라 너가 하기 나름이니까 라는 게 지문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내가 왜 냈냐면 원래 일루전이었잖아. 일루전이니까 이제 빠른 현대인들을 위해서 털어버리는 낚시 문제가 나올 것 같아요. 일루전이었으니까 막 일루미네이션, 일러스트레이션 이런 비슷하게 생긴 애들 있지. 그걸로 너네 빨리 푸는 애들 털어버리는 함정 문제가 출제되지 않을까 싶어서 빈칸을 한번 내봤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건드려주지 않았던 유형어 뭐예요? 상상, 이미지네이션이라고 하는 걸로 너네가 대체할 수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런 거 조심하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일 시험 문제가 쉽게 나오면 너네가 보통 선생님들이 어떻게 출제하냐면 함정을 통해서 남는 문제가 좀 나올 거야. 빨리 푸는 애들을 털어버리는 거. 그러면서
이제 변별력을 확보하는 문제를 몇 개 못 내거든. 막 3, 4개? 아까처럼 크라우드 펀딩 도표 문제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건 이제 너네가 많이 틀릴 거란 말이야. 이제 그런 거 몇 개 빼고는 너네가 빨리빨리 풀다가 낚일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내일 4번 일러스트레이션 설명. 설명. 영어 뭐라고? 너네 학교? 보통 27이었나? 28이었나? 전 25에서 27 사이인데 괜찮아? 내일 시간 모자라진 않을 거야. 강습실 미안해. 그리고 이제 이런 거 이제 자주 나오잖아. 너네 단어 이렇게 쑥 던져주고 어법에 맞춰서 끼워 맞추는 거. 자, 전치사니까 뭐라고 해야 돼요? starving이라고 해야 되죠? 그리고 2번 consider인데 수동태죠. 그래서 are considered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요거는 보어죠. 그래서 SVG 이렇게 보실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3번 danger인데 이거 means하면 안 되죠. 왜? 패스트잖아. 이렇게 낚시할 거라고. 이게 지금 뭐라고 했어야 돼? 멘트라고 했어야 돼. 알겠지? 이런 거. 여기 낚시 조심하시라고 내가 일부러 이렇게 냈어요. 그리고 유의어 알고 있나 확인하려고 했는데, 자, 이거 페이로 신형정이죠. 여기 몰털과 관련된 모든 유의어 다 숙지하고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수요일 날. 이거는 몰라도 앞에 3개를 썼으면 하나만 남은 그게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그렇게 풀까봐 여러 개 더 설치해 놓을 수도 있어. 그래서 뒤에 내가 그렇게 냈잖아. 하나는 그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자, 요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자, 역의 상관관계와 그 다음에 직접적인 상관관계에 서로 차이가 있었단 말이야. 요거 꼭 기억해야 돼. 자, 역의 상관관계. 이게 우리가 흔히 갖고 있었던 뭐였어? 통념이었지. 그 통념이 예원아 뭐였지 내용이? 뭐라고? 그렇게 하면 안 돼. 폭력적인 스포츠가 인기가 많다. 그만큼 많이 할수록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 전쟁의 가능성이라고 해. 월페어라고 하거든. 전쟁의 가능성이 내려가는데 이렇게 해야 돼. 명시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 전쟁. 이 상관관계를 보셔야 돼. 폭력적 스포츠의 인기가 올라갈수록 전쟁의 가능성이 떨어진다. 알겠죠? 그리고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필자의 주장 부분이죠. 필자는 어떻게 주장하냐면 오히려 폭력적인 스포츠의 인기가 높아질수록 전쟁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얘기를 한다. 알겠죠? 그래서 알고 보니까 스포츠를 폭력적인 걸 즐겨 막 UFC 보고 막 이렇게 즐기면 오히려 전쟁을 하고 싶은 욕구가 스포츠로 해소되니까 그러니까 전쟁이 가능성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그랬어? alternatives 대안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 알겠죠? 그래서 맨 끝에 나데이 법비로 문장 구조를 꺼냈기 때문에 그거 서술형 문제 나올 수 있다 내가 늘 얘기했지. 그리고 전쟁의 가능성이 오히려 높아지니까 그게 오히려 뭐다? 폭력성에 대한 반영, 투영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각각의 단어가 내가 하나씩 찾아서 쓰라고 했잖아. 그게 다 뭐냐면 1번은 alternatives라고 했어야 되고 2번은 reflections라고 하셨어야 돼요. 아시겠죠? 붙여야 돼요? X를 붙여야 돼요? S 붙여서 있었을걸? 붙여서 깨는 게 잠깐. 뭐 그거는 정답으로 해주지 않을까요? S를 붙이도 안 붙이네.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그거 뜻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관관계가 있을 때 여기 앞에는 다 인기가 많을수록이라고 고정되어 있어야 돼 당연히. 그러다가 이제 가능성이 떨어지는 거, 높아지는 거에 따라서 서로 비교를 하실 수 있어야 된다. 알겠죠? 그래서 얘가 폭력이었을 때 우린 당연히 대안이라고 느꼈지만 오히려 폭력성에 대한 투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요거는 요것만 꼭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밖에 출제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나머지는 이제 내가 말씀드렸듯이 여기 나데이 법비로 장난치는 문제 나올 거잖아. 그래서 내가 가장 그랬거든요. 자, 장난의 포인트가 어디로 갔냐면 여기 R이라고 해가지고 R을 의도적으로 앞에다 빼놓고 딱 하는 거는 나 A 법비 했을 때 뒤에다 R 붙여야 되는 거. 알겠죠? 이렇게 깨알같이 어퍼 포인트를 숨겨놓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까지만 좀 조심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거 문장 삽입 하나 내봤는데요. 이거 문장 삽입했을 때 그래서 달리만 하면 그 달리만 한 명이라면 앞이랑 지금 이 문제 같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여기 보시면 스포츠의 폭력성이 높아질수록 전쟁의 가능성이 낮아진다. 이거 통념에 대한 부분이네. 그래서 여기 3번에다가 찍으면 되죠. 그래서 이거 문장 삽입도 깨알같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예원이가 여기 어렵다 했지 이 문제. 자, 이 문제는요 순서가 어렵다고? 근데 이거 순서로 낼 수 있긴 하구나 생각해보니까. 이거 이렇게 생각해야 돼. 아니 제가 그 뭐지? 문제 풀 때 계속 이거 지금 계속 풀거든요. 이거 그럼 내용 잘 봐. 이거 잘 봐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왜 녹음된 음악이 끌리냐라고 했을 때 이유가 뭐야? 왜 끌려? 뇌를 자극하는 특별한 특수효과. 특수효과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잡아줬잖아. 그지? 특수효과가 노래 안에 들어가 있어. 그 특수효과가 우리 뇌를 자꾸 자극하니까 이렇게 듣기 좋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노래를 좋아하는 거죠. 그죠? 그럼 그 특수효과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 뇌가 그걸 뇌를 자극한 데잖아. 그럼 그 뇌를 자극했을 때 그 뇌의 자극은 과연 어떻게 발현됐냐라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 지금 분명히 음악 얘기했거든. 근데 지금 예시는 또 어디서 듣냐면 시각에다 들고 있어. 여기 보면 예시는 또 시각이야, 시각. 청각이 아니야.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어? 유추기법 쓰고 있다 그랬잖아.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보면은 레코딩도 그래요. 똑같은 방식으로 작동되어라고 하니까 시각을 통해서 청각도 그렇다고 판매생하고 있거든. 그치? 우리가 시각에서도 그러니까 너네 뭐 착시 효과 일으키는 거 있잖아. 그런 거 본 적 있지 않아? 인터넷에서 막 두 개 길이 달라 보이니까 알고 보니까 같다 막 이런 거 해본 적 있지? 아니면 그 트리가트 같은 거 가본 적 없어? 그런 거 가면 재밌잖아. 그럼 우리가 그런 시각적인 느낌을 받을 때 그러면 우리 눈에 그런 착시 효과를 감지하는 특별한 메커니즘이 있다라고 했을 때 오해가 있어요. 어디 갔다 왔어? 자, 우리가 그런 착시 효과를 봤을 때 즐기잖아. 그런 즐기는 데 있어서 우리 그 특별한 메커니즘이 설계됐냐? 그러도록 발전 안 했다 했잖아.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우리 기존에 있는 걸 쓴다고 했잖아. 기존에 있는 거. 기존에 있는 걸 어떻게 쓴다? 참신한 방식으로 쓴다. 알겠지? 그래서 원래는 그래서 내가 이거 문제 냈잖아. 원래는 이 시각 시스템이 뭐 하려고 한 거니까 이 퍼셉션 시스템 원래 뭐 하려고? 내 주변에 있는 환경의 자극을 이해하려고 만들어진 거야. 원래는. 그치?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쓴다고? 참신한 방식으로 쓴다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끌리는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 알겠지? 근데 그거를 어떻게? 시각으로 설명하면 너 지금 왜 순서가 어렵냐면 분명히 레코딩 뮤직인데 왜 갑자기 3D 활동을 하고 이러지? 라고 생각해서 그랬을 거야. 이거 중간에 다른 예시로 유추기법으로 설명하려고 그래서 그런 거야. 알겠지? 왜냐면 청각보다는 시각이 우리가 더 익숙하니까. 그래서 막 3D 활동 이런 거 얘기했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내가 가져왔을 때 요거는 제대로 이해했는지 아까처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텐데 우리가 본능적으로 즐기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그리고 우리 어떻게 특별한 메커니즘도 없다고 했고요. 그리고 이거는 후천적으로 우리가 특별한 능력을 기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후천이라는 내용도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카에 나오면 무조건 틀린 거야. 그리고 4번은 잘 보시면 뭐해? 외부적인 인식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이런 거. 그러니까 이거 4번은 또 뭐냐면 지금 방금 질문에서 시각이랑 청각 둘 다 얘기했잖아. 그래서 시각적인 부분에서 이해하는 인식 시스템을 청각에 갖고 와서 통합시켰다는 개소리죠. 그럴싸하게 개소리를 하는 선지를 만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5번 보면은 비주얼 이펙트를 느끼는 것처럼 우리는 레코딩 뮤직에 왜 이끌리냐면 매니플레이트, 조종한다. 우리 마음대로 내 뜻대로 조종한 게 매니플레이트잖아. 우리가 현존하는 존재하는 퍼셉션을 매니플레이트 함으로 써보니까 매니플레이팅이라고 써야 되네. 내가 못하는데요. 자, 매니플레이팅을 함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14번 내가 얘기했지?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형성된 거, 그 다른 목적이 원래는 뭐야? 주변에 있는 자극을 우리가 discern, 식별하도록 만들어진 걸 우리가 novel way로 쓴다고 알겠지? 그래서 이 두 개를 꼭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렵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거 꼭 내용을 다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 스토리텔링, 이거 어려워하는 친구도 있을 텐데요. 이 스토리텔링이 왜 그러냐면 신뢰라는 키워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도 나와? 시간이라는 키워드도 나오고, 존중이라는 키워드도 나오거든. 얘가 여기서 핵심이 무슨 단어예요? 라고 하면 틀려요. 알겠죠? 편애가 뭐예요? 존중이. 왜 그런지 잘 봐. 자, 이야기를 듣게 하려면 신뢰가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 청자들은 자기의 시간을 어떻게 하니까 희생적으로 너한테 바치는 거거든. 그러니까 반드시 이걸 존중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는 거. 알겠지? 왜냐면 이 문제 중심 내용 묻는 문제로 출제될 거거든. 그럼 중심 내용 출제할 때 어떻게 하냐면 시간이랑 그다음에 신뢰라는 키워드로 너네 낚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요지 봐봐. 잘 보면 5번 같은 거 고르면 이제 글로 가는 거야. 타임 엘리먼트가 중요하다. 아니면은 여기 뭐야? reliability. 신뢰가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하면 틀려요. 알겠죠? 뭐가 중요하다고? 신뢰를 얻기 위해서 시청자의 시간을 존중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답이 4번이야. attract listeners. 자, 청자를 끌어모으기 위해서는 스토리텔러는 반드시 포스터를 촉진시켜야 된다. 굳건한 신뢰를. 그래서 답 4번이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foster from reliability를 뭐랑 얘기한 거야? respect랑 대체한 거야. 알겠지? respect하고 대놓고 안 할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respect와 비슷한 뜻을 갖고 있는 선지 여러분들이 고르셔야 되고요. 특히 이제 5번 같은 건 이제 나가야 되는 거야. 왜냐면 이거는 그리고 왜 틀렸냐면 리스너들 사이래잖아. 알겠죠? 리스너들 사이에서 신뢰를 형성하는 게 뭐가 중요한 거야. 그치? 이거는 교묘하게 다른 말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알겠지? 이거 키워드 3개 나오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존중 얘기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죠? 존중을 한다는 건 결국 이것 때문에 존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저는 맞는 게 제일 좋았었죠. 어? 그럼 뭐라고 해요? 자, 그래서 요거 이 문제 4번 조심하셔야 되죠. 이거 왜 gradually가 틀리냐면 여기 위에 보면은 스토리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너한테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해주니까, 그러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해주니까 신뢰는 그만큼 빨리 형성될 수 있다는 얘기로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거 원래 피클리였죠. 저희 피클리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알겠죠? 그렇죠? 4번 gradually가 반대된다고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가 핵심이야. 여기가 이 문장 핵심 문제. 알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 이게 수능 문제였고 그리고 이게 주제 찾는 문제였으면 제가 맞췄길 여기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때문에 답이 여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니까 이번엔 존중한다라는 말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이 질문의 핵심은 뭐다? 청자의 시간을 얘가 언제 존중해야 된다? 말할 때 시작할 때 바로 존중해라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알겠지? 자, 그리고 요거 토마스 에디슨은 그거지? 마케팅. 그러니까 마케팅의 원리를 통합해야 된다가 핵심이었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이거 하나를 응축하면 뭐라 했어? 유틸리티. 그죠? 그래서 여기서 내가 하나 더 추가적으로 얘기해주면 그래서 여기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에디슨이 예를 들어 엄청 좋은 거, 예를 들어 나도 마찬가지로 교재를 만들었는데 교재가 내 스스로 생각했을 때 예를 들어 너무 혁신적이다. 그래서 너네 성적 올려줄 때 이건 빼박으로 진짜 좋겠다라고 해서 너네한테 줬는데 막상 너네가 잘 안 쓴다든가 이러면 그럼 난 실패한 거지. 그죠? 교재가 내 입장에서 아무리 좋은 거예요. 너네 입장에서 좋게 느껴져야 될 거냐? 그래서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네 입장에 따라서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발명이라는 걸 만들려면 이 테일러라는 게 내가 지난번에도 설명해 줬잖아. 이거 재단서라고. 자기 사람한테 꼭 맞는 옷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테일러이기 때문에 테일러라는 건 생각을 가다듬다. 고객의 생각에 맞춰서 행동한다는 뜻이야. 이게 제일 중요해. 알겠지? 토마스 에디슨 문제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마케팅의 원리를 통합해야 된다는 게 그러니까 결국 그게 무슨 얘기인데?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고객의 니즈에 따라서 행동한다라고 하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콜링이랑 테일러까지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거의 가야 되는데 요거 그리고 23번 하나만 마지막으로 얘기하면 비로소 뭐뭐 해서야 그거 있잖아. 이때 강조구문 내가 이거 너네 어법 안 나온다고 하기 전에 막 진짜 미친듯이 강조했잖아. 요거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어법이 안 나온다고 했지만 영작이 안 나온다고는 안 했으니까. 그래서 요거 연습 좀 하세요. 아시겠죠? until 써가지고 비로소 뭐뭐 해서요. 그리고 저거는 시험이 지난번에 내신 정시반에서 했겠지만 요거 수능에 미친듯이 많이 나와. 그래서 저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 attitude 드디어 태도가 나왔네. 자, 태도는 요 문제만 좀 설명할게요. 이거 26번이요. 26번 내가 이거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 물어보는 문제 이것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 일단 1번 보면 태도는 comprise of는 뭐뭐로 구성된다는 뜻이야. compose of랑 같은 말이고요. 태도는 네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는 뜻이에요. 1번은. 그럼 1번은 맞죠. 네 가지 요소 얘가 한번 읽어볼래? 뭐뭐 했지? 감정, 인지, 의도, 행동. 그렇게 해서 태도를 하나 형성한다 했죠. 그래서 이번에 뭐라고 해? 하나의 전반적인 태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4개가 다 필요하다. 맞죠? 그래서 4개 다 있어야 돼. 하나 빠지면 안 돼. 근데 그 4개가 항상 어떻게 해야 된다? coherent는 relevant 아니면 consistent 이거는 유의어예요. 그러니까 말이 되다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연결이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서로가 각자가 관련이 있어야 되고 일관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4개로 구성이 되고 이 4개가 태도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다 필요한데 근데 이 4개가 다 일관돼야 된다라고 해서 3번이 틀렸죠. 왜냐면 전반적인 태도는 내가 예서 몇 개밖에 못 만든다 했어. 왜? 그렇지. 정서적 태도가 얘가 분명히 명시했거든. like랑 dislike. 그러면 얘네가 다 일관돼야 된다고 했으니까 정서랑 2개로 나눠줬으니까 일관된 태도도 2개로밖에 만들어줄 수가 없죠. 그래서 erroneously라고 하면 틀린다는 거. 그 다음에 5번도 보면 이거 imperative는 반드시 뭐뭐 해야 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너네 생각해봐. 한 사람의 태도를 이해하려면 그러니까 이거 역순이잖아. 태도는 4가지로 구성된다고 하는 거니까 한 사람의 태도를 이해하려면 그럼 뭐 한다고 하면 돼? 그 사람의 태도의 4가지 요소를 다 면밀히 분석해봐야 된다는 얘기를 해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5번도 맞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렵게 너네 제대로 지문을 이해했는지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나 이거 태도는 그거 나올 수 있다고 했잖아. 여기는 지금 내가 예문을 그대로 냈는데 너네 또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테이블로 해가지고 다른 예시 갖고 와가지고 꽂아놓는 거 있지. 그거 나올 수도 있어요. 밑에 어휘 이렇게 주고. 알겠죠? 그래서 어렵게 나오면 그렇게 나오니까 그거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과학적 발전 요거 조심하셔야 되는 게 28번도 요거 문장 섭입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이 20 가리키는 게 누구니까 너네 그 초딩 때 배운 거 요거 얘기한 거야. 알겠지? 초딩 때 배운 그거를 20 영역이 가리키고 이게 나오고 과학이 이렇게 작동해요라는 얘기가 요거 때문에 나와야 되거든. 그래서 요거는 답이 무조건 4번이야. 그래서 요거 문장 삽입 출제 유력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거 조심하셔야 되는 게 요거 조금 낚일 수 있는 게 과학적 획기적 발전은 어떻게 일어난다 했어? 오랫동안 천천히 점진적으로 생긴다라고 했어야 되죠. 근데 여태까지는 그렇게 생겼는데 앞으로는 그렇다 안 그렇다. 앞으로도 그렇다라고 해야 돼. 알겠지? 그래서 여전히 그렇고 앞으로 계속 그럴 것이다 라는 것까지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왜 이런 문제로 털어버릴 수 있어? 이거 2번 여기까지만 입고 푸는 애들 털어버리는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천천히 생긴다 까지만 보고 풀어버리는 거야. 근데 여기 뭐라고 했어? 현대시대 이전에만이라고 해놨죠. 그럼 지금은 안 그렇다는 거잖아. 그럼 풀리죠. 스틸 해프닝이라고 분명히 써놨는데. 그치? 그래서 이런 거 조심하세요. 진짜. 알겠지? 그래서 빨리 풀지 마. 다음 주 수요일에. 자, 그리고 카시어링 이거 쉐어링 서비스 내가 뭐라고 했지? 쉐어링 서비스가 갖는 특징이 뭐죠? 제한적이다. 근데 오히려 그 제한적인 게 서비스의 품질을 어떻게 한다? 오히려 높인다라고 얘기를 했지? 그래서 조심하시면 돼요. 30번에 단어만 좀 잡아주면 4번, 그 2번에 exclusive items라고 했잖아. exclusive가 배타적인 뜻이야. 한국제를 하나 나와.
EEZ라고 배울 거야. 베타적 경쟁력, 그 익스클루시브거든. 그러니까 나만 쓴다는 뜻이야. 그래서 그게 어떤 뜻이냐면 나만 쓰니까 비싼 제품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너네 물건 사러 갈때 익스클루시브 써있으면 좀 비싼 거야. 알겠지? 그래서 비싼 제품들을 쓸 때 어쩌고 저쩌고. 근데 나 recommend이니까 틀린 거죠. 그리고 데모크라타이즈를 너네가 배웠으니까 4번에 한번 써본 건데 이거는 그럴싸하면서 헛소리죠. 쉐어링 서비스가 어떻게 비싼 요트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요트 같은 이런 비싼 것도 쓸 수 있게 해줬다가 핵심이 아니잖아. 오히려 그런 거에서 생기는 리미테이션이 소비자의 핵심 만족을 높여준다가 핵심이 알겠지. 소비자의 만족을 높여주는 게 핵심이지. 일반적인 소비자들도 비싼 걸 이제 공유해서 쓸 수 있다 이거 개소리 알겠지. 조심하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 내가 지난번에도 이거 얘기했겠지만 authentic이인데 이거 artificial이잖아. artificial 그리고 이거 유효 여기 있어요. 지금들 꾸며진. 그래서 이거 조심하시면 되고요. 왜 인위적인 예전에 왜 인위적이가 있어? 왜? 법에 강제된 데는 진정성이 드러나죠. 근데 반대로 강제가 안 되는 곳은 그렇게 굳이 할 필요가 없으니까 진정성이 없죠. 그래서 요것 때문에 인위적이라고 합니다. 알겠지? 왜?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는 거잖아. 법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냥 억지로 한 거라는 느낌인 거죠. 왜? 외부는 법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 내부는 법이 하라는 대로 안 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내부에 대한 얘기가 여기 나오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그럼 진정성이라는 말이 뭐야? 진정성이라는 건 요거 얘기하는 거야. 지역의 말하기 스타일이랑 그 필딩의 스타일이 결국 관련이 있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진정성이라는 건 결국 이걸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이게 뭐냐면 아까 현영이가 얘기했지만 지역적 특색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지역적 특색이라는 게 뭐가 되니까? 돈이 되니까 이걸 관광업으로 해야겠다. 그래서 어떻게 한 거야? 법으로 강제한 거야. 알겠지? 이 지문이 갖고 있는 플라운이 이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인위적 진정성에 대해서 비판하는 글이지 않을까 싶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사실은 그걸 문제를 내려면 앞뒤에다 영작해서 추가 정보를 줘야 되거든. 근데 동태관은 그렇게까지 문제를 내지 않으니까 그건 제가 일부러 맘만 들었어요. 그냥 딱 요 수준에서만 이해하시면 되고, 요거는 그냥 이 지문 안에서 어휘만 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어휘 문제 있잖아. 어휘 문제만 잘 보시면 되고, 여기다 어휘 문제. 그래서 뭐와 관련이 있다라고 해서 1번 한적 썼고, 그 다음에 pretended가 뭐뭐인 척하다 assume랑 유의어예요. 그래서 이거 내가 유관이와 잡아준 거 다 외워야 돼, 알겠지? 그리고 3번 required 이거 compulsory 유의어였고요. 4번 이거 imitate였을 거야. 그래서 국제대처럼 그대로 이렇게 쭉 나와 있다. 근데 5번은 뭐야? zoning, 즉 zoning 코드 그 법이 규제를 하지 않는 대로 해야 되지? 인플루언스가 틀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휘 문제가 출제되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요거는 그냥 딱 하나만 알고 있으면 돼. 그냥 뭐야? 인간의 인지와 행동은 뭐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면 이걸 끝이 아니면 첫 번째 문장만 잘 알고 계시면 됩니다. 됐죠? 혹시 부교재 내용 중에 질문 있어요? 나 이거 여전히 이해 안 된다. 뭔 말이야? 맨 첫 번째 문장 그게 주제교 완성인데 왜 이게 주제인지 모르겠어요. 주제라고 해놨다고? 네. 누가? 문제 표현이. 아, 너네 그 부교재 문제집에서 주제가 그렇게 돼 있다고? 선생님. 개인적으로요, 너네 그 부교재에 있는 그 주제 문제 있잖아, 버려.
왜냐면 이거 주제가 없어. 사실 좀 이상하죠? 이거 왜냐면 주제 문제를 못 내. 나 지금 주제 문제를 안 냈잖아. 주제가 없어서 그래. 이거 아까 시율이도 아까 똑같이 물어본 건데 이거 왜냐면 지문에 가운데만 툭 잘라서 놔준 거야. 이거 원래 문제가 뭐냐면 문장 삽입이거든. 문장 삽입은 그냥 그 문장에 무조건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는 시퀀스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흐름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 그래서 이건 그냥 발췌해왔기 때문에 문제에 매가리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 이 지문이 갖고 있던 기본적인 주제 흐름이 이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고. 왜냐면 Artificial Authenticity-가 여기서 제일 핵심이야. 요게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원래는 이거를 가져야 돼. 이게 진정성이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진정성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 그 지역에서 쭉 오랫동안 그렇게 행해져온 전통적인 스타일이라는 뜻인데 그게 근데 문제는 전주 한옥마을에서 내가 예를 들어줬잖아. 전주 한옥마을이 근데 뭐가 되니까 돈이 되잖아. 관광객들이 모이니까. 왜냐면 한옥은 이제 전통이 되어서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없는 가옥 구조니까. 그래서 갔는데 이제 문제는 뭐야? zoning 코드를 통해서 전주 한옥마을에 있는 집은 무조건 이렇게 지으세요라고 규정을 한 거야. 왜? 돈을 벌어야 되니까 전주가.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겉에는 그래서 진정성이 느껴지죠. 진짜 한옥처럼 됐으니까. 근데 안에 들어갔더니 에어컨 틀고 있고, 그죠? 냉장고 있고. 근데 그건 또 한옥이 아니잖아. 그렇게 얘기하면. 그거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요게 핵심이 아니라 요게 핵심이야. 굳이 얘기하면. 근데 요거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주제를 낼 수가 없어. 얘도 있고 얘도 있어. 그래서 주제 문제는 풀지 마세요. 11번. 됐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요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어휘만 잘 갖추고 있으면 되고 또 오늘 거 녹화한 거 올려줄 테니까 분야 설명 잘 못 들었다 싶으면 들으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 전까지 언제든지 카톡 보내시면 제가 다 답변해드릴 테니까 꼭 갖고 오세요. 그리고 화요일에 풀강이구나. 화요일 풀강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너네가 필요하면 꼭 얘기해. 왜? 네. 그래서 뭐라고? 떨린대요. 떨린다고? 나오는 거 하나도 안 떨려 보이는데. 고생 많았어요. 근데 응.